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9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2024년 이제 새해 첫 커튼콜 네. 199회. 사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지만 또 유튜브로 영상도 나가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커튼콜을 사랑해주신 분들께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네. 제가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올해 첫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특별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요. 원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또 서울시향, 런던 필하모닉 등 국내외 명문악단에서 활동을 하시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지금은 예, 뭐 조성진 또 한재민 씨 같은 이런 분이 소속돼 있는 해외 유명 매니지먼트사에서 아티스트 매니저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정민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 첫 팟캐스트라서 네. 앞에 조금 길었어요. 네. 기다리시느라. 네, 인사를 좀 드리느라고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직접 그러면 네. 소개를. 네, 이 소개를 이미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KD 슈미트라는 회사에서 아티스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김정민입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보통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전에는 제가 바이올린을 했었고 이런 일을 했었다고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미 너무 소개를 잘해주셨어요. 아, 네. 지금은 아티스트 매니저. 네. 아, 그래서 제가 네. 처음 뵀을 때는 런던 필하모닉에 계실 맞아요. 때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시향에 계시다가 런던 필하모닉으로 가신 게 2008년쯤이 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시향에서는 제일 바이올린 수석으로 있었고, 그죠? 제가 네, 열심히 맞아요. 공부를 네. 했습니다. 네, 감탄하면서 네. 언제 저렇게 그 서울시향에 오기 전에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에서 활동을 하셨던 거죠. 네, 맞아요. 독일에서 일을 하다가 네. 제가 2006년에 서울시향 그때 정명훈 음악 감독이 시작하시고 네. 비교적 초기였는데 들어와서 되게 재밌었죠. 네. 좋은 일을 많이 했었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런던필에 그때 입단하셨을 때 인터뷰 기사가 꽤 나왔어요. 네, 그죠?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인 첫 뭐 정단원 그것도 입단. 맞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그 서울시향 넘버 3에서 런던필 넘버 3로 갔다. 뭐 그런 이런 말도 얘기. 네. 네, 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부수석으로 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런던필에서도. 세컨 바이올린.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창 바이올리니스트로 잘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웠던 거는 한 2015년쯤에 뵙고 이번에 처음 뵙는 건데요. 그때만 해도 아직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실 때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고 계시고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제가 그때 이직하고 이미 3번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아티스트 매니저, 이제 보통 매니저 하면 무슨 영화배우 매니저 뭐 이런 그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좀 접하는 것 같거든요. 가수 매니저. 네네네.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매니저랑 같이. 그죠. 하는 예, 거는. 예. 근데 이제 클래식 이 아티스트들의 매니지먼트는 뭘 하는 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모셨는데 일단 KD 슈미트 이제 이직 이제 완전 진로 변경을 하고 나서 3번째 회사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 여기까지 오는데 과정이 있었죠.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네. 처음에는 일을 시켜준다고 하는 데가 많이 없었고 처음에는 이제 받아준다고 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해리슨 페롯이라고 되게 거기도 좋은 회사, 큰 회사잖아요. 네, 저희보다 네. 더 큰 회사고 사실 그래요? 네. 좋은 회사에 다녔어요. 처음에 네. 밑바닥부터 했었고 그러다가 독일에서 좀 우연히 기회가 생겨서 가서 공연장 네, 쪽에서 듀셀도르프. 듀셀도르프 톤할레라는 데서 공연 기획하고 대표님
그 네. 뭐라 그럴까 대표의 어시스턴트 오른팔이라고. 마땅한 표현이 네, 그런 네. 직업이 다른 나라에 꼭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보자지만 뭐 보좌역, 예, 뭐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영어로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렇죠. 대표의 오른팔 그렇게 써 마땅한 있더라고요. 번역이 없어서 네. 저도 항상 영국에서도 이미 독일에서 어떤 일을 했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마땅한 말이 없어요, 사실은. 아. 그거는 이제 독일의 공연장 대표님들은 기획도 본인이 하시는 네.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러다 보니 한 명이 다 일을 할 수가 없고 밑에 약간 뭐라 그럴까 뭐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 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네.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예,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네. KD 슈미트 현재 회사로 옮기신 게 네. 그때 제가 독일에 이사를 안 가고 매주 비행기 타고 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영국에서 독일로 네. 네. 팬데믹도 왔고 여러 가지로 네, 지속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거는 사실. 네. 네.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서 좀 쉬고 그러다가 뭐 사람 찾는다고 서로 연이 닿아서 네. 네, 그때만 해도 저희 회사에 들어갈 때 팬데믹이어서 줌으로 만났어요. 아. 줌으로 몇 번 만나고 그다음에 뭐 마스크 쓰고 가서 이제 네. 한 번 만나고 네. 그러고 들어간 지 지금 2년 반 좀 넘었죠. 이제는 팬데믹도 끝났고. 네, 맞아요. 그 KD 슈미트 하면 이제 음악 팬들 중에서는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70년 정도 됐으니까 네. 예, 이미 세대 교체가 한 번 되고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중인 좀 시간이 네. 예, 오래된 회사고요. 처음에는 독일에서 연주회 주최부터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공연 기획사. 네.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 아카데미 오브 사인트 마틴이 네. 네. 독일에서 유명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아. 했고 이제 공연을 주최하면서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옆에 조그맣게 했던 게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요마의 독일 공연 주최 이런 걸 하다가 네. 그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부분이 상당히 커져서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다니는 곳은 이제 저희 회사의 런던 지사라고 해야 될까? 네. 항상 그러니까 본사는 원래 독일이고. 네, 본사가 네. 독일이고 런던에서 하는 일은 좀 더 이제 국제 업무라고 네. 할까?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니어 아티스트 매니저 이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밑바닥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럼 클래식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에서 밑바닥이라고 하면 네.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밑바닥은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아티스트 매니지먼트가 세 사람 정도가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맨 위의 역할은 전략을 짜고 전체적인 경력 관리를 하는 역할이라면 네. 그 다음 역할은 이제 연주를 잡고 네. 이 연주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어딜 가서 무슨 연주를 할 건가 결정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분은 그야말로 오늘 차는 몇 시에 타고 비행기는 언제 타고 그렇죠. 네, 리허설은 누가 하고 뭐 악보는 언제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밑에 있어요. 저 그거를 해리슨 페롯에서 배웠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럼 제가 KD 스미트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티스트 코디네이터라는 맞아요. 직책이 네. 있는데 그 맞아요. 저도 그런 일을 그걸 하는 처음에 했었죠. 네. 그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예. 그러면 이를테면 사람들이 요즘 로드 매니저야라고 할 때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나요? 저희가 따라가지는 않아요. 클래식에서는 로드 매니저라는 그 연예인 매니저라고 네, 하는 네. 소위 운전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 하더라도 공연을 주최하는 쪽에서 커버해 주시는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은 네, 그 그렇죠. 저희가 네. 연주에 가는 적은 있지만 네. 예. 그런 매니저는 네. 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온갖 세세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하는 아티스트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뭐 공연 이런 그렇죠. 일정. 실무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매니저가 네. 있고 네. 근데 전략을 짜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윗사람일 네. 수도 있고요. 네, 팀에 네. 따라서.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너럴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는데 그게 네. 그거예요? 아니요. 제너럴 매니지먼트는 그 지리적인 개념이에요. 전 세계 월드와이드라고 소위 말하는 네. 그게 제너럴 매니지먼트고 그 네. 밑에 보통
그 지역에 따라 특화된 회사들이 네. 그 지역을 담당해서 해주는 네. 경우 이제 로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제너럴과 로컬이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런 면에서. 예. 네. 네. 그럼 아티스트에 따라서 뭐 나는 이 아티스트의 제너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지만 또 B라는 아티스트는 나는 여기서는 또 로컬만 그렇죠. 맡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더구나 저희는 이제 네. 소위 다국적 회사이기 때문에 막 네. 회사 내에서 서로 맡아서 로컬과 제너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럼 7명을 맡고 계신데 네. 제가 보니까 지휘자가 많더라고요. 지휘자 반 정도 네, 반 네. 조금 넘나 지금은 반 정도가 지휘자고요. 네. 한재민 씨가 첼리스트고 네. 바이올리니스트는 테슬라프. 예, 크리스티안 테슬라프 네. 팀에 제가 그리고 피아노가 브루스 리우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사인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구나. 9월에 발표한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쇼팽 콩쿠르 우승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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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 공연도 몇 번 했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우리 회사에서 이 아티스트를 좀 데려와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저희도 끊임없이 아티스트를 보고요.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4명 정도 되는 작은 그룹이 있어요. 네. 매주 만나서 어떤 사람이 있더라, 내가 뭘 봤다, 내지는 뭐 누가 옮기고 싶어 한다, 또 있을 수도 다른 있고. 회사 소속이지만. 예, 그럴 수도 있고, 신인일 네. 수도 있고, 신인은 저희가 열심히 보고요. 유튜브 그런 거 다 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같이, 이 사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같이 의논하고, 네. 그리고 또 아티스트들이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오고요, 회사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회사랑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추천해주는 네. 루트가 또 있고요. 네. 그렇구나. 유튜브까지 다 보신다는 거는. 요즘은 비디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네. 같으면 항상 가야 연주를 볼 수 있는데 네. 요즘은 비디오를 많이 그렇죠. 보죠. 요즘 또 팬데믹 이후로 또 굉장히 맞아요. 연주 영상을 찍는 예. 경우가 많아져서 영상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사람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어디를 간다는 게 점점점 큰일이 맞아요. 되고 있어서 네. 예, 보통은 이 비디오를 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나. 네. 예. 네. 그럼 한재민 씨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지금 맡고 계신 아티스트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인데 그렇죠. 네. 어떻게 계약을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재민 씨를 저한테 비디오를 몇 분이 보여주셨고 한번 봐라. 네. 보다가 저희 사장님한테 대표이사님한테 그때 이런 애가 있는데요. 비디오를 몇 개 드렸어요. 네. 그때도 어떤 이제 비디오요? 어떤 비디오를 들었지? 아마 NSC에서 콩쿠르 1등했던 쇼스타코비치 비디오가 있었죠. 그때. 그때 1등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뭐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 이렇게 몇 명 이런 애들이 있다. 네. 그런데 저희 대표이사님이 보시고 얘 누구냐고. 그래서 한국에 사실 한 번 연락을 드렸었고 중간에 금호 쪽이었던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제 애가 너무 어려서 부모님이 아직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잘 알겠습니다. 그랬다가 제네바 콩쿠르에 나오면서 그때 보러 갔었어요, 제가. 저도 보러 갔었지만 회사에서 또 다른 분도 그래요. 네. 그때 연주도 보고 한번 만나고 그리고 또 계속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뭐 검토를 좀 하고 너무 어리니까 이제 이걸 두고 볼 것이냐 어떤 계기 보통은 뭐 예를 들어 쇼팽 콩쿠르 1등했다 그러면 사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사실 모멘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저희 대표이사님이 야 뭐 기다리냐 해라 그냥 해라. 그래서 네. 그냥 해라. 네. 아니 뭐. 네. 그래서 언제 사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 24년 1월이니까 22년 5월에 아마 런던에서 사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지금도 뭐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때는 더 어릴 때. 그때는 많이 어렸죠. 그렇죠. 16살이었는데 그때. 회사도 참 그런 연주자를 받는 건 많이 없던 일이고
그리고 한재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등 떠미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예. 그냥 키워보자. 좋다. 네, 키워봐라. 네. 그래서 예. 그렇구나. 계약했습니다. 네. 그렇게 일이 많은지 잘 몰랐어요,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일이 많아요? 어린 연주자들은 손이 많이 갑니다. 어떤 면에서요? 뭐라 그럴까? 이게 아티스트와 매니저가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이 더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조를 해드리는 입장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미 뭐 65세 이런 분들은 네. 보조를 해드리는 입장인데 어린 아티스트는 약간 반대인 거예요. 왜냐면 아티스트 본인은 사실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메꿔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그 남을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경우가. 있죠. 그렇구나. 약간 네.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뭐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 짜요? 네. 전략은 네. 아티스트에 따라 달라요. 개개인의 전략이 다 다른데 네. 예. 이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이냐 성향도 네.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뭘 제일 잘하고 남이 안 가진 걸 뭘 가졌느냐. 네.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유닉 셀링 포인트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네. 네. 이 사람이 누구냐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야 그죠. 연주 기회를 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매치메이커 같은 거잖아요. 네. 저희가. 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단은 파악하는 네. 게 제일 큰 전략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린 분들은 사실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가는. 맞아요. 네. 한재민 씨가 이런 연주자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이제 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네. 이걸 해보고 이게 잘 되면 그 옆으로도 좀 가보고 네. 그런 그리고 소개가 제일 큽니다. 그렇게 네. 무명인 분들은 이런 연주자가 있습니다라고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신뢰를 받는 관계니까 네. 그 분들 중에서 이제 기회를 주시고 잘 되면 하나의 기회에서 또 다른 기회가 네. 이어지고 그런 그게 전략이죠. 네. 젊은 연주자들. 그럼 연주 레퍼토리나 이런 것도 이제 관여를 하세요? 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고집도 있는 분들이 있는가 그죠. 하면 네. 나는 다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뭘 제시하든 나는 다 할래 이런 사람. 네, 난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대화를 통해서 네.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기도 하지만 네.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을 특별히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네. 프로필이라는 거는 본인이 제일 색깔이 뭐 강하고 그러면 그것도 또 단점이 있고요. 예, 그래서 프로필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는 거죠. 네.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약간 시장에서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 뭐 필요한가라면 너무 과장이지만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 내지는 네. 여기는 좀 갭이 있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보려고 노력하고요. 본인은 볼 수 없는 부분을 이제 그렇죠. 사각지대를 네. 보는 네.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한재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필도 계속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곡을 잘한다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곡을 예. 잘한다고 뭐 보세요? 쇼스타코비치 1번 잘하고 네, 네. 어떤 곡들은 첼론도 레퍼토어가 많지 않아서 않죠. 네, 어떤 곡들은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네. 어디에 가냐에 따라 좀 새로운 걸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공연이 있고 네. 무조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를 들고 가야 되는 공연이 있어서 네. 근데 그런 판단은 본인이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예, 저희가 분석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사실 현실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네. 차지해요. 그 결정. 네. 예를 들어서 두오자 콘체르토 하고 싶지만 네. 뭐 넉 달 전에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죠. 내지는 뭐 네. 다른 사람이 와서 했다. 맞아요. 너무 많이 했어 최근에. 예, 네. 이러면. 그런 네. 게 있고 또 나라마다 좀 안 팔리는 곡이라고 하는 그런 곡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정기적으로 관객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그게 부담이 덜 되지만 네, 네.
소위 말하는 하나하나 티켓을 팔아야 되는 네. 마케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마케팅은 항상 유명한 곡을 해달라고 그건 네, 그쵸.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네, 마찬가지. 그럼요. 예,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은 유명한 곡을 해달라고 하고 연주자는 뭔가 자기가 잘하는 곡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갈등이 있을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와 공연 기획자 사이에서 하는 일은 그게 타협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설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안 한다는 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곡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맞지 않는다 내지는 아직 시기가 맞지 않는다 네. 이럴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시켜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어린 연주자는. 네. 그러면 사실 연주 기회를 하나 그냥 놓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저희 회사는 장기적으로 경력 관리를 하는 게 사실 목표이기 때문에 네. 예. 연주를 하나 더 잡는 것보다는 이 연주를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네, 방향으로 네.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연주냐 아니냐 네. 해서 네. 그럼 이렇게 어린 연주자들은 또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를테면 테츠라프 같은 경우는 네. 워낙에 유명한 그렇죠. 분이고 예. 이미 뭐 명성이 많이 예. 알려져 있고 맞아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하세요? 뭐 누구든 사실 연주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한데 네. 나이가 드실수록 네. 인생에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아요, 사실. 그래요. 이분들도 가족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 애들이 어린데 2주 이상 나가 있는 건 싫다. 그러나 네. 연주는 많이 하고 싶다. 제약 조건이 많네요. 예. 그런 조건이 다르죠. 네, 예.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뭐 세상의 모든 연주 원하는 기회를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적 조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나는 누구랑 엘가 콘체르토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오케스트라하고 어느 주에 이거를 연주를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일정 조율부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녹음 프로젝트라든가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하고 싶은 프로젝트 또 가고 싶은 곳 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가시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 뉴질랜드를 그동안 안 가셨구나. 예, 네. 물론 많이 안 가셨어요. 애들이 되게 네. 중요하고 가족이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네. 안 가시는데 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살아서 한 번은 뉴질랜드 가봐야지. 그런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연주 끝나면 토요일에 연주를 하고 나면 뭐 뉴질랜드에는 월요일에밖에 도착을 못 하는데 뉴질랜드의 규정으로는 연주하기 48시간 전에 와 있어야 되고 그래요? 워낙 장거리니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멀리 가시면 협연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독주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그런 실내악도 기회가 되면 맞아요. 하고 네. 그런 쪽으로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연주를 만드는 것보다는 맞는 연주를 하고 또 기회를 나한테 맞는 조건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 그런 게 더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런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어디를 간다 이런 네. 플래닝이 있으면 네.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해야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보통 그 공연 연주 일정을 굉장히 막 앞서서 잡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들은 뭐 앞으로 몇 년간의 일정이 다 차 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종종 듣는데 진짜 그런가요? 막 몇 년치가 막 짜여 있고 막 이런가요? 네, 물론 연주를 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네, 미리 그렇죠. 계획을 해야 그걸 네. 다 맞출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데부터 먼저 네. 간다고 하게 되고 나머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네. 하고 이제 조율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네. 그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우리 연주자한테 오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도 불러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더 우선순위인데 2주에밖에 안 되면 네. 바꿔야 되고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멀리 보지만 멀리 본다고 해서 그게 다 차 있다는 게 다 끝났다기보다는 네. 이런 가능성을 놓고 이제 퍼즐 네. 저희는 이제 직소 퍼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맞추는 거죠. 퍼즐 맞추기.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듣다 그냥 보니까 계속 이쪽이랑 얘기했다가 저쪽이랑 얘기했다가 계속 중간에서 조율하고 이런 안 일이 맞으면 많을 또 것 같아요. 바꾸고. 그렇죠. 네, 그런 게 다는 아니지만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게 지금은 재미있으신 거죠?
그거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아니, 물론 아니에요. 성취감이 있긴 예.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어떤 자기의 네. 커리어, 길을 쌓아갈 때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원하는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네. 그런 게 보람이 있죠. 네. 혹시 그 음악가들이 하는 악기에 따라서 뭐 같이 일하는데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죠. 네, 있어요. 네, 악기마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휘자와 솔리스트가 제일 네. 많이 다르고 또 네. 성악은 또 다른 분야인데 저희는 네. 거의 성악과는 많이 하지 않고 그래요? 저는 네. 안 하지만 네. 악기에 따라서는 글쎄요. 피아니스트는 일단 독주 리사이틀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고요. 네. 리사이틀은 사실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데 일이 훨씬 많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오케스트라 협연은 네. 보통 뭐 리허설을 좀 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공연을 한다. 네. 그리고 주말에 집에 간다. 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런 식인데 협연은 네. 리사이틀은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네. 이동하다가 하루를 쉴 수도 있고 변수가 훨씬 많아요. 피아니스트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실내악도 뭐 많이 하지만 피아니스트가 제일 저도 사실 이번에 피아니스트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네. 지금 브루스 리우가 힘들게 하는군요. 아니 너무 바쁩니다. 그냥 힘들게 하는 건 전혀 없는데 네. 힘들게 한다는 건 네. 농담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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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사실 피아니스트는 이 어떤 주에 협연을 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네. 그러지 않고 내가 리사이트를 몇 번 어디 가서 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좀 더 변수가 제일 많다고 할까 그런 네. 그게 좀 다르고요. 네. 지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오케스트라랑 항상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떤 액티비티가 다양하진 않아요. 네. 오페라를 하거나 뭐 심포니 레퍼토리를 하거나 네. 뭐 아니면 어디 상임을 맡아서 정기적으로 가시거나 이런 정도인데 네. 솔리스트는 더 많고 현악기는 또 누구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그렇죠. 피아니스트가 있으면 네. 그 일정이 맞아야 되고 그렇죠. 셋이서 연주를 하면 세 명이 다 일정이 맞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 리사이트라고 해도 무반주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다 이제 피아니스트가 같이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둘이 다 한 다음에 저한테 가져오면 좋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 이 피아니스트랑 같이 할래라고 딱 잡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래야 되죠. 네. 그렇게 시작해도 그분의 일정과 이쪽 일정과 그죠.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소속사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또 계속 해야 되고 협업을 많이 하고요. 사람이 많을수록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일이 느려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렇구나. KD 슈미트는 제가 보니까 한국인 아티스트는 저기 한재민 씨하고 조성진 씨. 네. 아마 KD 슈미트 들어본 사람이 조성진 씨가 글로 옮겼대. 이래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성진 씨가 2019년에 저희 회사에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한국에서는 그죠. 저희는 아주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성진 씨는 어차피 다른 매니저가 담당이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그래도 혹시 한국인이니까 뭐 이렇게 옆에서 듣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한국인이라서 더 듣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공유를 많이 하는 편이고 매주 만나서 뭐 내 아티스트 누가 뭘 한다 그런 거는 대체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네, 아까 브루스 리우 같은 경우도 쇼팽 콩쿠르에 우승하고 이제 사인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바로 사인한 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가 했다가 또 옮겼구나. 그건 사실 조성진 씨도 다른 회사에 맞아요. 소속돼 있다가 맞아요. 왔는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아까 그렇게 아티스트를 이렇게 발견을 해서 사인하게 되는 그런 게 콩쿠르인 경우가 많은가요? 있죠. 맞는 건 아니지만 있어요. 일단
여러 명을 볼 수 있는 기회고 네, 예, 네. 그분 그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쨌든 내 연주를 여러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있고 콩쿠르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누군지 전혀 모르던 사람이 네, 나와서 네. 내가 이 사람 이런 애가 이런 있다는 사람이 거를 있구나. 알게 되는 네. 것과 예, 그게 제일 크죠. 물론 근데 잘 돼서 큰 콩쿠르에서 1등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연주 기회 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어떤 후원자라고 할까 내가 저 사람이 좋다고 하는 네. 그런 게 이미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하기는 좀 훨씬 수월하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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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신인 발굴은 이제 콩쿠르의 경우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다 보시거나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뭐 기분들하고 말씀을 얘기를 많이 많이 나누죠. 나누죠. 예, 뭐 미팅 가도 다른 네. 얘기도 하지만 아. 네. 요즘 누가 잘한다 네. 그런 네.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저희 회사 지휘자분들이 이제 뭐 어디서 연주자 보게 되면 그렇죠. 내가 이런 애랑 했는데 네. 네. 저는 제 지휘자들 중에 한 명은 안나 라키티나라고 이제 네. 네. 그분은 안드레스 넬손스의 어시스턴트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추천하시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하시고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네. 해서 회사에 오게 되신 경우고 아. 입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업계가 그죠.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네. 누가 있고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정보는 네. 대체로 공유가 되고요. 더구나 요즘은 네. 영상 말씀하셨던 그죠. 것처럼 네. 영상도 많고 해서 네, 신인 발굴이라고 하면 보통 그런 루트로 네. 원래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하셨었으니까. 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네. 네. 제가 오케스트라에 좀 굉장히 일찍 들어갔고요. 네. 저는 대학교도 일찍 갔고 네. 졸업도 일찍 했고 졸업했더니 취직하라고 그래서 취직도 굉장히 일찍 해서 되게 오래 다녔어요. 같은 나이의 분들보다 오케스트라를 훨씬 오래 다녔고 저는 네. 사실 네. 20년 동안 다녔거든요. 네. 19년. 그러니까 유학을 여기 한국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가서 네. 대학교를 갔고 네. 그런데 또 대학을 보통 독일에서는 오래 다니지만 저는 그때 선생님이 은퇴하실 때가 돼서 너도 빨리 올해 해라. 졸업해라. 그래서 4년 만에 진짜 졸업을 하고 네. 졸업하고 났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일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 일을 오래 했는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정을 내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말고. 우리가 무슨 곡을 하고 네. 어떤 지휘자랑 연주하고 아. 어디를 가고 이런 걸 누군가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저희는 네.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좀 흥미가 생겼었고 그때 제가 런던 필하모닉 다녔었는데 거기는 소위 말하는 자치 네. 예, 네. 자치 시스템이라서 단원이 물어보면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매니지먼트 쪽에서. 네. 저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어떤 그런 관심이 많이 네. 생겼었고 네. 그래서 런던 필하모닉 다니다가 중간에 처음엔 진짜 그냥 그런 거예요. 투어 갔는데 뭐 네. 어디서 연주를 해. 그럼 끝나고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내가 왜 이 곡을 연주하고 있지? 그리고 뭐 연주는 왜 몇 번 했고. 근데 그냥 얘기를 하게 돼요. 서로 얘기를 나누고 저는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네. 투어링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런던 필하모닉이 한국에 와서 뭐 4번 공연을 그죠. 한다고 네. 되는 그 과정. 네. 네. 상상도 안 가는 거거든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저희는 뭐 리허설 정해주면 가서 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그게 다지만 이제 이분들은 사람이 연주를 보러 오느냐, 그다음에 뭐 네.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오느냐, 그렇죠. 오케스트라가 얼마를 받고 갔다 오느냐, 비행기 표와 뭐 악기도 들고 와야 되고, 뭐 옷장 들고 오면 비싸고, 뭐 이런. 옷장을 들고 오나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네. 옷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예, 옷장을 들고 다니는 오케스트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게 네. 카고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네. 그걸 그러니까 내 옷을 내가 들고 가느냐, 아니면 운반을 해주느냐. 그렇구나. 연주복을. 네, 그런 차이. 그리고 저는 옛날에 어떤 미국 오케스트라는 유럽에 투어 왔는데 의자를 가져온 것도 봤어요. 어머. 자기네들이 쓰는 의자. 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하죠. 그리고 네. 어디 가면 어떤 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대단한 그렇다고 의자까지. 우와. 그런 걸 보다 보면 쟤네는 왜 의자를 가져올 수 있지? 누군가가 저거 가능하게 만들었을 텐데. 우리는 왜 이걸 들고 다녀야 되지? 내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 야 너무했다 의자까지 가져오다니 이런 어떤 의문들이 생기고요. 네. 근데 자취라고 해도 물론 저희가 살림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알게 되거든요. 네. 수입은 어디서 오고 아.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고 음. 그런 연장선상에서 관심을 가졌고 그때 대표이셨던 분이 좀 많이 도와주셨고 아.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의 질문이 그 다음 아. 이렇게 하다가 영국 오케스트라 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네. 뭐 9개월짜리 어떤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지원했는데 네. 됐어요. 오. 심지어 마감이 지났는데 아, 그래요? 네. 연주하는 사람을 6명을 뽑는데 5명은 이제 뭐 이미 네, 네. 기획을 하시거나 뭐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고 1명은 아, 연주자 중에서. 네. 왜냐면 그분들은 연주자와 소통하는 게 제일 큰 과제거든요. 아, 네. 사무실의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 한 자리 남은 거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배웠고요. 네. 처음에는 모른다고 구박을 많이 받았지만 아,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연주를 하니까 모른다 이런 거. 아.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처음에는 모른다 했지만 나중에는 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약간 아. 네. 아. 그래서 9개월 교육받고 그때 교육받았던 친구들이 뭐 이직도 하고 승진도 네. 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바이올린 계속 했었지만 그 네. 9개월간 네.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나도 한번 내가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직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 네. 첫 회사에서 기회를 주신 걸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첫 회사에 그럼 몇 년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2017년 11월에 2017년. 네. 아. 저 기억해요. 마지막에 아. 투어 네. 오케스트라 네. 끝나고 3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 네, 투어 마치고 그럼 바로. 네, 그 회사의 네. 투어였어요. 그 투어가 아, 진짜요? 같이 이제 미래의 네. 동료분들하고 네. 투어를 하고 그리고 어. 들어가서 네. 네,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네. 네. 제가 나이도 있었고 얼- 이런 험한 일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네가 몰라서 그렇다. 아. 네. 그렇죠. 그냥 단원으로 투어 다닐 때는 물론 그 연주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죠. 나는 가서 그리고 연주만 하는. 제가 느낀 건 얼마나 우리가 그 연주를 하라고 남들이 알아서 네. 막아주고 네, 다 그렇죠. 해주고 네.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어떤 네. 어쨌든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저희는. 네.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전 지금도 아마 아티스트들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투어를 오래 하진 않았는데 네. 첫 번 다닌 회사에서 잠시 투어링 쪽에 있었고 그때는 네. 정말 그런 거 뭐 화장실은 여기다 이런 것도 붙여드려야 돼요. 아, 그렇죠. 종이랑 네. 매직펜 들고 다니면서 네,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쓰는 거죠. 아. 그리고 비 오면 그거 젖을까봐 또 나가서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관객이 오셔야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막상 진로를 변경해서 일을 해보시니까 그냥 9개월 배웠을 때하고 또 진짜로 완전 들어가서 일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잘 내가 그래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분 밑에 있었고 제가 첫 회사에서 사수 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가서. 이미 처음에 오케스트라에서 가보고 아니면 다시 오라고 네. 런던 필하모닉 네.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었고 사실은 네. 그때 네. 대표님이 해보고 1년 줄 테니까 네. 보고 아니면 다시 오라고. 네. 근데 한 6개월 하고 나서 만났는데 넌 당연히 안 오는 거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다가 그때 그래서 결국 사직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그때가 그래요? 좀 더 어려웠고요. 나올 네. 때보다 이제 나 네. 이제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좀 더 어려웠고 사실 뭐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그때 바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런던 심포니 사장님이 계신데 네. 캐트린 맥도웰이라고 네. 뵈러 갔어요. 네. 뵀는데 이제 뭐 이렇다고 그러니까
맞는 결정이라는 건 없다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너가 거기서 최선을 만든 거라고 네. There's no right decision.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지금도 네. 기억하고 네.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이직은 큰 결정이고 뭐 오늘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이건 작은 결정인 것처럼 내지는 뭐 제가 뭐 다음 주에 나 너무 힘들어 출장 이번에 안 갈래. 작은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결정과 틀린 결정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맞는 네. 결정이었다라고 네. 하는 건.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항상 맞는 결정이라는 네. 건. 네, 네. 근데 그래도 다른 아티스트 매니저 하시는 분하고는 물론 아티스트 매니저 하시는 분들 중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오랫동안 막 20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전직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많지는 않죠. 그죠? 왜냐면 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아까워서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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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이전에 그런 경험이 내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시간이 없고는 이걸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티스트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다 제가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고 네.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못 느끼더라도 그 네.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일반인들과는 어쨌든 다른 굉장히 특수한 네. 삶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쵸. 이미 달랐고 네. 저도 이제 가끔 어린 아티스트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네. 주위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남들하고 같은 삶을 사는 게 이미 아니기 때문에 남들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아티스트들을 대할 때 어쨌든 제가 아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 부분에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해를 설명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저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 뭐가 문제인지 약간 미리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볼 수 있어요. 그래 요즘은 그러면 뭐 직업 연주자의 삶은 이제 뭐 접은 셈이지만 네,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연주하시지 않나요? 연주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일이 사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모르겠어요. 제가 한 앞으로 5년 정도 일을 더 하면 그때는 연주할 시간이 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사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고요. 네. 사실 저희 아티스트들 다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연습하고 매일매일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대에 나가면 최선의 연주를 하는데 저는 제 본분에서 네, 그만큼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취미 같은 건 딱히 없고 네. 악기도 요즘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언젠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은 해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네. 네. 바이올린은 그래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갖고 있죠. 좋은 근데 바이올린일 거잖아요. 네. 제가 슈미트 다니기 전까지는 네. 그래도 가끔 했는데 아, 일이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많다기보다는 끝이 없어요. 아, 끝나는 네. 지점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은 좀 이건 일의 특성인데 네. 네. 앞으로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악기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저한테 많이 있고요. 네. 예, 연주도 많이 다니고.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08년인가요? 그때 한국에서 독주회 하실 때 그때 프로그램 노트를 직접 썼다고 하면서 그때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존 키츠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들리는 선율은 아름답지만 들리지 않은 선율이 더 아름답다? 라는 말씀을 그 프로그램 노트에 쓰셨대요.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 사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알쏭달쏭하지만 뭔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예. 전에 하신다는 것처럼 그 바이올린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일을 직접 들려주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사실은 들리지 않는 선율을 뒤에서 연주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뭔가 되게 해석을 이게 잘하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제가 전혀 해보지 못한 생각을
네. 음악이 들리는 그 장소와 시간까지 가는 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있죠. 네, 네. 연주자 본인의 과정도 있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의 부분이 되고 일부분이 되는 건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건 맞아요. 관객들은 그냥 그 연주장에서의 그 선율만 딱 듣지만. 네, 근데 저는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퀄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건 어딘가 저는 듣는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이제 크리스티안 테츠라프가 저의 아티스트지만 제가 원래 좋아하는 분이고 잘 알던 분인데 그분이 제가 학생 때 바이올린 할 때 그랬어요. 연주 잘 못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진짜 잘하면 애기들도 안다고요.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진짜 잘하면 애기들도 알아요. 맞아요. 듣는 게 다릅니다. 또 네. 다르다고 믿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하는 일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진로 변경하고 아티스트 매니저로 일한 지 이제 몇 년 되셨지만 물론 그 전에 연주자로 일한 기간이 훨씬 길지만 그래도 내가 일해보니까 좋은 아티스트 매니저는 이런 사람이더라. 이런 자질이 있어야 아티스트 매니저를 할 수 있더라.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저도 고민을 매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 또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 남들을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갔을까 내지는 저분의 장점은 뭘까 저분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아티스트 매니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매니저하는 방식이 남의 방식과 같지 않고 회사의 풍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헌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일 큽니다. 사실. 헌신적이어야 한다. 그럼 헌신적이지 않은 매니저는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니요, 헌신적인지 아닌데도 않지만 일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요. 근데 연주자, 그러니까 아티스트에게 뭐가 필요하냐에 따라 제일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은 물론 연주를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기를 대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껄끄러운 말을 대신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다 준비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건 내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대에 올라가면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거든요. 그리고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누구는 뭐는 잘하는데 뭐는 좀 어땠고 어제는 뭐 컨디션이 어땠고 뭐 잘 치지만 쟤보다는 못 친다 뭐 온갖 그러니까 그렇게 남한테 노출되는 직업을 하는데 내 편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내 편이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집에서 가족이 주는 절대적인 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생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는데 내 편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내 아티스트인데 요번 연주를 좀 별론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드려야죠. 본인이 알면 본인이 아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알아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도 이해받지 못할 얘기. 근데 아는데 내 편이고 판단도 할 수 있지만 내 편이고 또 그 판단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연주를 했는데 다음날 매니저가 와가지고 어제 다들 연주 다 좋다고 했는데 그 곡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말씀이 필요하면 드리고요. 그게 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남이 와서 얘기했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저는 분명히 나는 네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 그런 역할이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나 매니저가. 근데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다른 매니저는 전혀 다르게 얘기할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한 번 내 담당 아티스트가 되면 얼마나 계속 함께해요?
네, 계속 뭐 20년, 30년씩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사정도 있고 네. 저만 해도 이미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몇 번 변동이 있었고 네. 너무 짧은 건 좋지 않죠. 그거는 네, 확실해요. 그렇죠. 예, 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예, 그건 정말 근데 지향하는 거는 오래 같이 가는 관계를 네. 네, 오래 같이 가려고 하죠. 네. 그렇게 노력합니다. 네. 하나 또 궁금한 거는 해외 이런 매니지먼트나 이런 기획하는 시스템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를 좀 느끼세요?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사실 그 매니지먼트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기획하는 분들하고는 네. 연락을 많이 하지만 네. 타사하고 그렇죠. 연락하는 건 네. 아무래도 약간 네. 아주 넓게 교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익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규모가 네. 어느 정도 돼야 그렇죠. 수익 구조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음. 규모가 아직 커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네. 그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도 다른 여기서 매니저 하는 분들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네. 하시는 고민은 시장이 너무 작다. 아,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기에 상당히 불리하죠. 예, 여기 그렇죠. 있는 것 자체가. 네, 네. 예, 그게 제일 과제일 것 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연주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내지는 지금은 보통 소위 말하는 글로벌 회사에 계시면서 한국에 뭐 누가 또 회사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네. 와서 연주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 회사들만큼 네. 기획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시장이 조금 더 커야 되지 않나? 네. 근데 네. 많이 커졌어요. 정말 많이 커졌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연주자의 이름에 쏠리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만 아주 잘 되는. 근데 그러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클래식 관객이라는 게 이름 한두 명을 보고 오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관객을 얻기가 힘든 구조라면 네. 네, 그거는 좀 어려운 게 저희 같이 큰 회사의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네. 있지만 큰 장점은 잘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그걸 네.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소수면 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사업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이게 네. 사업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티스트 지원에 가까운 건데 이 사업은 물론 수익이 나긴 하지만 네. 그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 아주 톱스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밑에도 관객들이 믿고 오는 그런 네. 연주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는 이제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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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국은 또 민간 기획사나 이런 데서 대형 공연을 할 때 기업 후원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외는 어떤가요? 기업이 그렇게 후원을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예, 나라마다 그것도 다른데 나라마다. 네. 예. 근데 저희도 기획을 그 투어를 크게 하는 네. 회사다 보니까 네. 티켓 수익이 네. 적어서 그렇죠, 사실. 예, 아마도 제가 네. 짐작하기에는 네. 돈을 내고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 수가 훨씬 늘어나야 되고, 근데 제가 세부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 진단을 하기는 네. 그렇지만 네. 일단 내가 돈을 내고 공연을 오겠다는 사람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네. 네. 멀리 오잖아요. 또 해외 네, 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금액이 훨씬 크거든요. 네. 유럽에서 투어하는 것보다. 근데 그러다 보니 기업 후원은 어쨌든 지금 네. 으로서는 되게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네. 서로의 네. 니즈가 충족이 된다면 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해외 오케스트라들은 그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 티켓을 올린다 해도 그걸 어디까지 올릴지 뭐 한없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 번 공연을 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관객 네. 수가 일단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자체 기획이라고 하는 네. 공연장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공금으로 네. 하는 건데 거기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늘어나면 네. 예, 제가 있었던 공연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빈필을 사거든요. 저희가 와서 공연을 하라고 네. 마케팅도 직접 하고 저희 연주 관객들한테 여기도 보러 오세요라고 네. 하고 네. 그걸 할 수 있는
공연장이 그러니까 대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체 기획을 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좀 더 생기면 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네. 좋은 연주를 볼 수 있는 그 사이클이 하나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조금 있기는 해요, 저는. 네. 네,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도 네. 이제 자체 기획하는 네. 공연장들이 있기는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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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힘이 네. 듭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 네. 제가 조금 해본 경험으로도 네.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저희는 그때 빈티를 불렀는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아, 그래요? 네. 네. 그것도 꾸준히 해야 관객이 와요. 아, 네. 아, 그렇죠. 네. 근데 꾸준히 하려면 안정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네. 더구나 이제 국제 프로젝트는 미리 기획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네. 미리 나와야 되는데 아. 그게 지금 구조로는 영국 같은 경우 3년씩 미리 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1년간 그러니까 매년 하지 않고 3년에 한 번씩. 아. 그래야 조금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받아서는 예, 맞아요. 뭘 할 수 예, 없어요. 그 얘기 다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전환이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미리 기획을 해야 되고 지금 24년인데 내가 26년, 27년에 얼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할지 기획을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면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 사실상. 아.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렵게 하게 된 공연은 네. 질적으로나 네. 네, 또 관객한테 인지도에 대해서도 네. 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예산. 그러고 보니까 우리 큰 공연들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큰 공연들을 대형 그런 공연들을 민간 기획사가 많이 주최를 하거든요. 네. 오히려 공공에서는 맞습니다. 그 예산 문제 맞아요. 때문에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네, 큰 것 같아요. 네. 미리 그렇죠. 얼마 됐든 미리 알아야 네, 계획을 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맞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 말에 나오는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영국에서는 이렇게 3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네. 3년마다 한 번씩 신청하면 됩니다. 네, 네. 네. 그것도 그때 직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미리. 앞서서. 네. 네.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급은 매년 받더라도 네. 계획은 미리.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러면 너무 좋죠. 그 정도면 그 국제 소위 어느 말하는 정도, 국제 네, 유럽이나 네, 그런 네. 플래닝 사이클에 맞는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팬데믹 이후에 그 유럽 쪽에서도 뭐 음악 공연 시장 뭐 중심지다 이러지만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요? 어렵습니다. 네. 예. 팬데믹 이전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그런가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어떤 지역은 아직 관객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렵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정부 지원에 되게 의존하는 경우는 정부가 지금 너무 돈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어쨌거나 예술은 먹고 살고 병원도 꾸리고 뭐 다 하고 나서 교육도 하고 마지막에 오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네. 있는 곳이 꽤 있고 네. 그중에 물론 예산 삭감을 해야 마땅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었고 네. 영국도 뭐 너무 대표적으로 뭐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닫아라 아니면 이사를 가라. 그래요? 네, 근데 이사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니까? 단체가. 네. 네. 그 어떤 정치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공연을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우리는 네. 다들 많이 놀랬고 네.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해야 될 고민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 예산도 많이 줄었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관객도 다 많이 오는 동네도 있지만 네. 아직도 집에서 나오지 않고 저녁에 그래요? 네. 안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 보니까 그것도 또 되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netflix도 보시고 네, 그래도 전혀 심심하지 맞아요.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어느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외식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회복했거든요. 네. 예. 근데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다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예. 업계 전체가 좀 네. 분발해야. 뭔가 그 좀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계가, 유럽의 클래식 음악계가 백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은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네, 네.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그죠. 아주 거세게 네. 미국에서 이제 좀 더 아무래도 예, 그렇긴 한데 다 화두예요. 예, 예. 사실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많이 있고 네. 모델 자체가 우리가 모두의 세금을 받아서 모두를 위해서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관객도 더 다양해져야 되고 관객이 다양해지려면 오기 싫다는 사람들한테 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뭔가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걸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들과 너무 상관없는 사람들만 네. 한 거예요. 연주 자체를.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지금 뉴올리언스였나? 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의 어떤 비율, 그러니까 네. 뭐 성비라든가 인종적인 비율을 네.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와 자기네 관객의 비율이 아주 비슷해질 때까지 간 거죠. 모두가 올 수 있는 공연이어야 네. 된다. 네. 모두가 저건 나 같은 사람이 하고 나 같은 네. 사람이 들으러 가는 공연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네.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예. 이를테면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하는데도 뭔가 변화하고 연관이 될 수 저희도 있을까요? 기회를 네. 드리려고 굉장히 네. 정말 노력합니다. 그럼 이를테면 신인 아티스트들이 있으면 예. 좀 다양한 사람들을 좀 우리가 더 네, 눈여겨보고 더 많이 발탁을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이런. 이미 많이 성과를 낸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지휘자. 저희도 6명, 7명을 지금 네. 지휘자를 네. 대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여자 지휘자들이 이제 첫걸음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실. 5년 전, 10년 전만 비교해도 아주 네. 다른 분들이 무대에 서고. 네. 예, 근데 그게 저도 워낙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한 사람이라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잘 와닿지 않지만 저의 배경을 이렇게 빼놓고 보면 네, 네. 어린 여자애들이 연주해 왔는데 네. 막 여자분들이 지휘를 하면은 나도 저거 하고 싶다고 할 확률이 그렇죠. 저런 거는 그 백발 아저씨들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하고 싶다는 애들 중에 재능 있는 애가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작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또 기회를 좀 더 주고 뭐 정말 작은 문제 예를 들어서 브로셔에 사진이 누구 사진이 나오느냐 네. 남자 사진이 나오냐 여자 사진이 나오느냐 네. 그런 거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그렇구나. 네. 지금은 뭐 여자 그다음에 이제 유색인종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한동안 아마 화두가 될 거고 네. 크게 보면 아티스트의 어떤 사회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단지 음악 연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치는 거 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 면에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생각해서 사실 굉장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자 작곡가 이렇게 네. 아직은 멀었지만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인 아티스트들이 좀 더 잘하면 물론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는 뭐 기본이지만 좀 더 기회를 많이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있고 워낙 잘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앞세대. 뭐 예를 들어서 김선욱 씨라든가 이미 데뷔한 지가 지금 김선욱 씨요? 많이 됐죠.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 더 워낙 어릴 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잘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또 기회가 있는 거고 제가 매니지먼트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내가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구나라는 거. 사람들은 내가 남잔가 여잔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떻게 생겼나
나의 어떤 전통 그런 게 딱히 없지만 네, 한국 사람은 네. 그런 거가 되게 큰 부분이에요. 내 브랜드에. 예. 그래서 앞에 간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럼 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서 네. 점점 더 기회가 많이 지금이 뭐 네. 한재민 씨만 해도 네. 저희 회사가 네. 해라. 그렇죠. 잘 될 수 네. 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한국인 아티스트도 많이 받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당장 네. 저도 지금 매니저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없었고 사실. 네. 네. 그렇죠. 아티스트 매니저 그렇게 해외에서 하는 분들 중에 한국인이 거의 없었잖아요. 많지 않았잖아요.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점점 네. 더 빨리 바뀌고 있고.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궁금한데. 근데 이제 클래식 시장이 이제 관객이 노령화된 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유럽에서 되게 많이 네. 미국에서도 하고 네.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가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원래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근데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있고 네. 돈이 있어야 그렇죠. 연주회를 네. 갈 수 있는데 네. 은퇴를 하시면 시간이 갑자기 엄청 많은 네. 표현이 너무 네 은퇴를 해야 좋아하는 거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저녁에 나올 수가 없고 부모가 그렇죠.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도 예 그게 꼭 옛날 사람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연구를 해보면 네. 그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 나이가 되시면 연주를 보러 오세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 그것도 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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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유일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어렸을 때 접하지 않은 것을 그렇죠. 과연 하러 네. 오실 것이냐 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네. 지금 오시는 분들은 어릴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클래식 음악을 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제 교육 기회를 줘야 된다 최소한 네. 그리고 이분들이 연주회를 자기가 20살 때 오진 않겠지만 네. 나중에 어떤 자기 삶의 패턴 이런 네. 게 잘 맞고 그렇게 되면 연주를 또 보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전에도 네. 나이 많은 분들이 연주를 보러 오셨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 그래서 한국은 관객이 젊어서 뭐 해외에서 네,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오면 깜짝 놀란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을 네. 벌써 한참 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예. 네. 젊은 분들이 되게 관심이 있으시고 네. 근데 또 나이 든 분들은 안 오시는 거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근데 이제 좀 뭐 이렇게 은퇴를 앞두거나 해간 그 나이 때쯤 되신 분들 중에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취미 생활에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런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음악이 정서적인 필요를 되게 많이 채워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그걸 느끼는 때가 되면 찾게 되는 어떤 그런 음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젊은 분들이 오시는 거는 조금 다른 그거는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사람에 대한 게 크게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사실 되게 다들 부럽다고 생각하고 어떤 스타가 있고 피아니스트가 막 엄청 유명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 피아니스트가 뭐라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밖에서는 그렇죠. 좀 한국에서는 진짜 표를 뭐 했다 하면 그냥 피켓팅 얘기 나오고 살 수가 없고. 전 너무 신기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 미디어의 역할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디어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근데 또 대부분 콩쿨로 유명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또 지나치게 가다 보면 콩쿨에만 관심이 쏠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는 하죠. 네, 그거는 그건 제가 연주자들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사실 콩쿠르 1등한 거는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목표로 너무 질주하다가 그게 끝나면 조금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말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거를 좀
근데 약간 예를 들어 학교를 들어가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 입학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렇죠. 목표에 예. 도달한데 그렇죠. 공부를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학하고 이제 그러니까 끝냈다. 드디어 나는 1등했다. 예. 그 뒤가 훨씬 힘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근데 좀 다양화가 되면 더 좋겠지만, 네. 1등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콩쿠르에 1등 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타입이어야 훨씬 유리한데, 직접적인 경쟁이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연주는 경쟁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아니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마음가짐부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네. 네. 그 1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걸 갖지 않은 사람도 예술가로서 아주 대성할 수 있고 그런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그렇죠. 좋죠. 네. 네. 콩쿨 얘기 나올 때마다 네. 네. 근데 또 네. 변별력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네. 뭔가 이제 뭐 객관적인 이런 수치 같은 게 없는데 콩쿨은 뭔가 순위가 나오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확실해 네.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더 관심이 쏠리고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기회를 그렇죠. 얻었고 네. 네. 앞으로 네. 또 얼마나 많은 1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콩쿠르에 나가는 당사자한테는 이게 뭔가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그냥 그 시작할 기회를 한 번 네. 주는 네. 그것뿐이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인들이 참 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경쟁이 강해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물론 너무 잘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환경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순서를 나눠서 치고 네, 뭐 똑같은 네, 걸 치고 네, 어떻게 네. 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근데 그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나 강점을 보다.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뭐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네. 연주도 결국은 그 순간에 올라가서 내가 그렇죠. 최선을 내야 되니까 네. 예.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걸 계속 자기가 스스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네. 굉장히 장점이고요. 네. 예. 그러면 네.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일하시면서? 아티스트가 연주를 잘할 때요. 그리고 물론 뭐 좋은 공연이 들어오면 기쁘죠. 네. 네. 그리고 가끔은 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결과가 나는 경우 이게 듣고 뭔가 바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네. 제가 좀 도움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구나.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재민 씨가 빨간 양말을 네. 신고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전혀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걸로. 네. 본인이 네. 네. 누가 거슬린다고 하면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근데 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 필요 없고 사실. 네. 네, 뭐 연주를 갔는데 누가 어떤 발을 좀 내미는 습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연주하면서 발을 내미는 습관이. 리허설 때 사진을 찍어서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근데 모르시거든요. 본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본인들은 맞아요. 몰라요. 네. 그래서 뭐 지휘자도 저를 예를 들어서 머리 네. 얘기하는 적도 있고요. 네, 정말 그냥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머리는 뭐 어떤 뭐 가려서 안 보인다. 뭐 그런 게 많죠. 그리고 지휘자는 특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일단 눈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네. 근데 되게 기본인데 네.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휘할 때 단원들이 잘 봐야 되니까. 단원들이 눈이 안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려면 머리가 어떻게든 네. 앞이 정리가 돼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저 같은 머리는 안 되죠. 네. 핀을 꽂든지. 핀을 꽂으면 쪼지면 좀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낫고 그래서 저는 핀을 사다 준 적도 있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제가 의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관여를 하시나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러진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한다면 네. 그런 건 보통 직접 얘기를 못 하거든요. 아. 저한테 합니다. 그런 얘기. 눈이 안 보이더라. 네. 그런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두 오케스트라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저의 역할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고 했다. 네. 머리를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 단어는 눈을 보고 네, 싶은데. 이게 지적질인데 제가 할 수밖에 없죠. 누가 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 듣기 싫은 얘기도 해야 하는 직업. 네. 그게 딴 게 아니라 연주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근데 지휘자는 모든 게 다 영향이 있어요. 예. 모든 게 뭐를 입고 뭐 그런 것도 사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또 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떤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죠. 네. 제가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아티스트들이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는 네, 역할을. 뭐 재능 있는 분들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혹시 나도 재능이 많았는데 이런 생각할 때 없으세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많이 갔던 것 같고요. 사람의 재능이란 건 참 사실 다양한 면이 있는데 누구나 악기를 하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한계를 가게 되죠. 다른 걸 해보지 못하고. 저도 그것만 할 줄 알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연결됐지만 다른 재능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됐고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큰 재능이 있는 분들은 저 정도의 그런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전혀 다른 거였고 그것도 근데 거기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감사하고 지금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케스트라 다니면 사실 어느 때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약간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로 극복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하는 일을 바꿔보는 걸로. 바꿨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좀 뭔가 확장. 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한 길로 온 건데 전혀 다른 다른 곳에 와 있긴 하지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악기를 할 때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 그때 받은 걸 돌려준다는 느낌도 많이 있고요. 제가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돌려줄 기회가 왔다는 생각도 약간 있어요. 그럼 이 일 하시면서 그 오랜 연주자 생활 하실 때 이렇게 인상 깊었던 그 어떤 매니저를 떠올리신다고 그분이 참 뭐 그래서 나도 약간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기억도 있으세요? 매니저들은 나서지 않는 게 사실은 물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재민 씨 매니저가 누군지 누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관심 있다고 할 때 그때 저희 상임지휘자 블라디미르 유롭스키라고 런던 그 지휘자가 자기 매니저를 만나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닉 마타야스라는 분을 제가 그때 만났었는데 그분은 본인도 악기를 하셨었고 젊었을 때 닉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되게 존경하고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드리고 그 조언을 구해도 되는 어떤 그런 정도 안에서는 조언을 많이 구하고 그분이 한재민 씨 사인했다고 그랬더니 첼리스트를 왜 하냐고. 진짜? 왜요? 첼리스트는 어려운가요? 첼리스트는 연주 기회가 좀 적어요. 아무래도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맞아요. 쪽이. 피아노, 바이올린이 제일 사람 많이 필요하고 전형적인 얘기가 첼리스트 얘기하면 오케스트라에서 1년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명은 이미 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가 처음 사인하는데 그런 마이너 악기부터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는
있죠. 네. 아. 네, 그런 분은 있어요. 네. 그분 외에도 제가 되게 존경하고 네. 저렇게 나도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매니저들이 몇 분 계시고 어, 남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지만 네, 네, 네. 네. 있죠. 그렇군요. 한재민 씨 잘해야 되겠다. 아니 물론 지금 기대되는, 잘하고 있지만 네. 네. 네, 앞으로 갈 길이 멀죠. 네. 재능이 클수록 또 자기가 그만큼 거기 네. 상응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워낙 재능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함께 또 이제 얼마나 또 이걸 또 시너지를 일으켜서 한재미 씨의 성장을 지켜봐야겠다. 네. 아, 아무튼 오늘 새해 첫 게스트로 네, 너무 재밌었어요. 김정민 씨 네. 모셔서 다양한 얘기들 저도 재밌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예, 저희 네. 예. 네. 올해에도 커튼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사실 클래식 음악이 약간 소규모의 어떤 이 사회에서 보면 아주 큰 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정말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네. 지금 제가 연주를 안 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커튼콜 들으시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좋은 연주에도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민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